위에다 적을까? 책 위에다가? 아, 했는지 아닌지 의견 나눈 거야? 했어? 김만중이네? 허라? 우연일까? 왜? 아까 얘기했던 구우몽이 이 사람 작품이잖아. 김만중. 김만중. 그 눈에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눈이 건조하다는 게 어떤 느낌이지? 그 뻑뻑한 게 어떤 느낌이지? 어? 눈이 아파? 난 그런 적이 없어갖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 우리 와이프도 이거 하는 거 있더라고. 근데 그게 왜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렇게 느껴봤으니까. 나 원래 안경 쓰거든? 근데 그때만 써. 집에 게임할 때만. 자막이 잘 안 보여서. 자막 봐야 될 때만. 자막 봐야 돼. 안경이 너무 싫어. 여기가 너무 아프고. 그거 나이 먹으면은 피부 탄력이 죽어갖고 자국이 생기잖아. 이거 안 없어진다 잘. 김만중이 구운몽 소설을 쓴 목적은 그거였어. 어머니 때문에 썼어. 어머니 때문에. 김만중이가 벼슬에 있다가 유배지에 끌려가거든?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 꼴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나 괜찮다. 어차피 인간의 모든 부경화는 다 부질없는 거다. 그지? 어머니를 좀 어머니 재밌으라고 쓰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사신남중에도 결국 뭐냐면은 여자들 이야기잖아. 근데. 그러니까 한문보다는 뭐 한글이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글. 원래 이게 누구 보라는 거야? 부녀자들 보라는 거 아니야. 아녀자들 보고. 그래서 한문 소설이 아니라 뭐니? 한글 소설이야. 한글로 띄웠어. 그 구문도 마찬가지고 한글로 지었어. 가정소설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이거 이야기가 가족 이야기잖아. 사실은 국가 사회까지 안 가잖아. 유충여제는 거기까지 가는데 얘는 거기까지 가진 않아. 그래서 그냥 가정소설. 어떤 거? 바로 처첩 같은 이야기잖아. 아내와 첩의 이야기. 그지? 처첩의 갈등. 무슨 제도?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그 제도 때문에 생긴 거지, 뭐. 축첩, 제도, 문제. 축첩. 말이 웃기지? 돈을 모으는 거 뭐라고 하지? 저축이라고 하지? 축첩, 첩을 쌓는 거지, 뭐. 야, 진짜 근데 옛날 사회라는 게 참 신기해. 첩이 있는 사회라는 게. 남편한테 와이프는 둘이라는 거냐. 그런 시대. 자, 그 다음. 풍간. 풍간. 적어. 이건 귀찮다. 니네가 적어. 왕에게, 풍간의 뜻이야. 왕에게 잘못을 고치도록 완곡하게 충고. 자, 이 풍간소설의 이유가 이거 사실 누구한테 쓴 거야? 누굴 보라고 한 거야? 바로 숙종을 목적으로 쓴 거지, 숙종. 아, 왜 아예 모르는 것 같은 배운 줄 알고 얘기했는데. 숙종 알지? 인현왕후, 장희빈. 그지? 그 이야기야. 여기서는 사씨가 인현왕후고, 교씨가 장희빈이고, 여기 유아님이 바로 뭐니? 숙종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숙종 보고, 지금 네가 아끼는 장희빈은 원래 나쁜 년이다. 왜 인현왕후를 쫓아냈냐? 그거 문제 있다. 인현왕후를 쫓아내면 안 된다. 걔 장희빈이 나쁜 애다. 라고 쓴 소설이야. 근데 재밌게도 이 소설에서 실제로 사씨가
다시 복권하고 포기하고 교씨가 내침을 당하거든. 소설이 먼저 났는데 나중에 실제 현실에서 어때? 전 진짜로 인형화가 들어오고 그 장희빈이 사형받고 죽는 건데 소설처럼 돼. 약간 소설이 먼저였으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이게 풍간 얘기하다 보니까 숙종 얘기하니까 착각을 해. 뭐 한문 소설이 하면 그럴 것 같은 거야. 왕 얘기하니까. 근데 아니라니까. 뭐 일단 가정소설, 구문소설이야. 이거는 뒤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요게 좀 들어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래서 시작할 때 명나라가 되는 거야. 앞부분 죽으래. 명나라 똥을 쳐. 시작할 때. 얘도 명나라야. 유충률 정도 명나라. 하여튼 왕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지? 얘도 명나라, 걔도 명나라. 명나라 재상 유희는 얘가 왕이 되면 유희왕. 느지막이 아들 연수를 얻는다. 헛소리야, 헛소리. 왜? 누가 또 그런 얘기 했어? 아, 그래. 아, 네 취향이야? 유희왕. 원래 유희라는 게 뭔지 알아, 근데? 놀이. 그래서 유희왕은 놀이왕을 얘기해, 놀이왕. 아, 니네 유희왕 세대구나? 니네 어렸을 때 무슨 만화 세대야, 근데 니네? 뽀로로 맞아, 니네도? 야, 니네도 뽀로로야? 씨, 뽀로로 역사. 요즘 우리 아들이 신비 아파트에 완전 빠졌거든? 신비 아파트 막 좋아해갖고, 뭐, 시동기, 그순세, 나 이름 너무 많이 외워. 나 큰일 났어. 그래서 집에 요만한 장난감 있잖아, 피규어. 이게 신비 아파트가 한 70개 있나? 아, 얘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신비 아파트 막 아파트 상자 그냥 막, 엄청나지. 왜 귀신을 좋아해, 도대체? 야, 유희왕 때문에 이상하게 얘기했다. 느지막이 아들 연수를 얻는다. 그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 침착해. 얘 왜 이렇게 흥분했냐, 얘네? 느지막이 아들 얻는 거는 유충렬하고 똑같아. 여기도. 하지만 연수가 주인공도 아니고 얘가 영웅도 아니지, 그러니까. 자, 일단 연수야. 이름이 뭐야? 유연수. 연수 위에다 적어 숙종. 그러니까 연수가 누구 같은 거라고? 숙종 같은 역할이 된 거야. 숙종. 유연수. 아, 부인 최 씨는 연수 엄마지? 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난다. 부인 최 씨는 일찍 죽었다. 일찍 죽은 거야. 아, 근데 이런 거 막 시험 나오고 막 묻잖아. 막 쓸데없는 이런 것도 묻잖아. 그러니까 일찍 죽었어. 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이 한림학사 있잖아. 한림학사. 거기 한림을 동네에 쳐봐. 한림이 그 벼슬이잖아. 근데 소설 보면은 고전소설 보면 이게 한림이라고 쓰는 호칭을 되게 많이 써. 이제 여기도 뭐라고 해? 유한림이라고 해. 이제 연수라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 소설 안에. 유한림은 유한림이지. 마치 그 유충렬의 원수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한림이라고 칭을 쓰일 거야. 유한림. 소설 그래서 고전소설 모의고사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호칭 때문에 그래. 한 사람이 호칭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한림학사가 된 후 사씨와 결연차. 사씨 밑에 인현왕후. 아니 인현 적어줘야 돼? 인연이 아니야? 인현왕후가 되는 거야. 인현. 이 사씨가 당연히 훌륭한 여자겠지. 조심해. 시험 볼 때 사씨 훌륭한 여자고 주인공이든. 하지만 단점이 있어. 분명히 문제가 있어. 이 여자도 문제 있는 여자야. 그러니까 우리 현대 우리의 입장에서 문제 있다는 거야. 이 시대는 문제 있는 여자 아닌데 우리는 지금 문제 있는 여자야. 우리한테는. 선호해가 흘러 유희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다. 아버지도 죽었어. 이 집안에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어른 역할하는 여자가 있어. 이제 뒤에 나와. 1월은 뭐겠어? 시간이 있지. 시간,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 되게 상투적이지. 세월이 물 흐르듯 한다 있지? 되게 상투적이지? 상투적이 뭐라고 했어? 일반적인 흔한 표현이라고 했지? 상투적 표현 쓰였어. 3년의 상계가 훌쩍 지나갔다. 효자네. 3년상 지냈지? 한림은 비로소 관직에 나아갔다. 그전에는 과거에 급제했지만 관직에 나아가진 않았어. 그지? 관직에 나가는 게 보류했나봐. 이제 3년상 다 치르고 나서 이제 관직에 나왔지? 천자 났다. 아유, 반가워, 천자. 유충렬전이 있었지? 왕. 장차 그를 크게 쓰려 했다. 잊지 마. 천자는 유한림은 아꼈어. 알겠어? 아꼈어.
왜 이야기하냐면 밑에 한림은 자주 소를 올려 조종의 특실을 올렸다. 소, 상소, 소, 고자질. 임금님 쟤 저랬대요. 얘 문제 있대요. 이렇게 이러는 거지. 좋아하지 않겠지 주변에서. 그런데 엄승상 얘 권력자가 그를 기꺼워하지 않았다. 이거 되게 모르는 사람한테 기꺼워하지 않았다. 기꺼워하지 않았다. 원래 기꺼워하다는 어때? 기뻐하다. 좋아하다는 뜻이야. 그럼 기꺼워하지 않았다는 뭐니? 좋아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기꺼워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다. 누가? 당대 최고 권력자가.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겠어? 그러므로 여러 해가 지나도 관직은 올라가지 않았다. 사실 근데 이 네 줄은 이 소선에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렇잖아. 중요한 건 얘네가 아니거든 이게. 그 무렵 한림 부부는 나이가 모두 23살이었다. 23살. 그들이 성혼한 지도 또한 10년 가까이 흘러갔다. 한 8년, 9년 정도 되거든? 몇 살 때 일어난 거야? 셋. 한 15? 그 정도네. 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다. 23살에 자녀가 없을 수 있지. 사씨는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면서 홀로 생각했다. 밑에 가문의 대를 이을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지. 자, 이게 문제야. 자, 사씨 옆에 이렇게 적어. 뭐? 사씨는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거든? 왜? 어떤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무슨 가치관? 봉건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다른 말, 이것도 어떤 게 돼? 다른 말로? 이것도 되지. 가부장적 가치관. 여자인데 생각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인 거야. 여자의 생각이. 그리고는 체질이 허락하여 자녀를 생육할 수 없는가 보다 하지. 그러니까 자기 탓이야. 옛날에 그래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그 이유가 누군지 몰라도 무조건 일단 여자가 뭐니? 소박을 받았어. 뭐야? 쫓겨났다고. 집안에서. 그런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사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들라고 권고했다. 자, 사씨가 먼저, 그지? 유한림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 아예 없었어. 첩을 들 생각이 전혀 없었어. 하지만 먼저 첩을 권하였지.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생각하여 그냥 웃어 넘겼어. 왜? 에이 설마 진짜겠어? 그러겠지. 아니 어떤 여자가 자기 그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면적이 될 수 있는 첩을 들이라고 누가 권고하겠냐 진심으로. 제 하는 소리라 해서 우습게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진심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씨는 남몰래 매파를 시켜 중매쟁이지. 양가에서 옆에 나왔어요. 지체가 있는 집안. 그래도 좋은 집안 했어야지. 이게 뭐냐면 교씨가 잘 들어. 교씨가 지체가 낮은 애가 아니야. 지체 높은 집안이지만 몰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가난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집안 자체는 좋은데 집안에 뭐 몰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집안이야. 잘 나가는 집안은 첩으로 들어가진 않겠지. 그지? 그냥 지체가 높지만 몰락한 집안이겠지.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을 고르게 했다. 두 부인이, 자, 두 부인이 두 명이 아니다. 밑에 나왔지? 한림의 고모야, 고모.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내 사씨를 찾았다. 자, 이분은 게임 사람이야. 이 두 부인은 이게 좀 약한 거지. 그러니까. 왜? 반대하거든. 뭔 첩이냐? 괜찮다. 그리고 교씨에 대해서 말린 게 이 두 부인이거든. 듣자니 낭자가 장부를 위해 첩을 구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집안에 첩을 들어서 환년의 근본이야. 네모, 주제. 이건 약간 얘가 뭐야? 작가의식이 반영된 게 누구야? 두 부인이지. 그러니까. 작가의식은 얘한테 반영된 거야. 축적제도 비판. 첩을 두면은 집안의 재앙의 근본이 된다. 좋을 게 없다. 그리고 비유와 대구를 써. 니은에서. 미리 적어. 비유, 대구. 비유와 대구. 한 필 말에는,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안장이,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고 있을 수 없지. 이게 대구법이잖아. 구조 유사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대구법.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몰랐던 사람은 저거. 통사구조.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안 된다. 남편 하나에 아내 하나면 되지. 두 개 안장 있을 수 없다. 두 개 수저, 두 개 안장, 두 개 수저. 이제 아내를 얘기하겠지.
비록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말려야 할 것이야.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구하려 한단 말인가? 잘하고 있어. 첩이 존문에 들어온 지, 이 집안에 들어온 지 이미 9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를 하나 두지 못했습니다. 옛날 법도에 따라지면 응당 내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쫓겨난다, 그지? 니 이런 말 들어봤어? 실거지악이란 말? 요즘 쓸 일 없지. 이게 뭐냐면 7가지 악이거든? 여자는 이 7가지 하면 안 돼. 첫 번째, 투기하면 안 돼. 투기가 뭐냐? 질투. 두 번째,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안 돼. 자녀를 꼭 낳을 수 있어야 돼. 그지? 세 번째, 당연한 얘기지. 도둑질 하면 안 돼. 도둑질 하면 안 돼. 네 번째, 말 많으면 안 돼. 출근중에 누가 말 많으면 안 돼. 무섭지? 나 음탕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시부모를 잘 모셔야 돼. 오케이? 하나 뭐지 또? 병 있으면 안 돼. 됐어? 7개? 그러면 안 돼. 그게 7거지악이야. 그 중에 하나 뭐야? 자식을 못 낳으면 안 되지? 그거 7거지악을 다 지키지 않으면 쫓겨날 수 있다는 거야. 이때 당시에는.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말 많으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하물며 소실을 꺼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첩을 꺼려 하겠습니까? 소실, 동그라미 치고. 첩을 얘기해. 다른 말로 별실이란 말 듣어. 별실. 소실, 별실. 첩.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빠르거나 늦은 것은 천수에 달린 것이야. 천수, 동그라미 치고. 아까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왜 이렇게 운명론적 가치관이 많을까? 얘도 운명론적 가치관이지? 하늘의 운명이라 이거야. 이거 지금 위로해 주는 거야. 하늘의 뜻이다. 네 잘못 아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간혹 30이나 40살 이후에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지. 당연하지. 낭자는 이제 겨우 20을 넘겼어. 어찌하여 그처럼 근심을 지나치게 하는가? 아직 늦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하늘의 뜻이지. 네 문제 아니야.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첩은 타고난 체질이 허약합니다. 나이는 아직 늙지 않았으나 혈기가 벌써 20살 이전과는 다릅니다. 23살이 이 얘기하고 있어 지금. 난 뒤져야겠지 뭐. 무덤 들어가야지 지금. 무덤 들어갈 나이네 지금. 월사도 또한 주기가 고르지 않지요. 이런 천만이 미쳐칠까 이거는? 왠지 신경 쓰이긴 해. 천만이 홀로 아는 일입니다. 어쨌든 본인만 아는 상황이래 상황이. 자 근데 첩동네 쳐. 이게 헷갈리지. 원래 첩이 2가지 뜻이 있어. 아까 얘기했던 세컨드 첩이 있고 여자가 자기 자신을 지체할 때 낮춰 부르는 말이 첩이라는 게 또 있어. 이거 그 첩 아니야 그랬어? 하물며 1처2첩은 인륜의 당연한 답답한 준마지? 이거를 당연한 도리라고 하잖아. 1처2첩은. 첩에게 비록 관저의 덕은 없습니다. 자 관저 오른쪽 뭐라고 돼 있니? 중국 주나라 문왕의 아내인 테스. 자 여기서 이미 나왔어. 뭐 중국의 옛날 왕의 아내 얘기 나오잖아. 이게 바로 뭐니 또 고사인용이지. 내가 그 여인처럼 어질고 너그러운 덕은 없습니다. 겸손한 표현일 뿐이야. 하지만 일반 부녀자들이 질투하는 습성은 본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질투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첩을 드리자. 그래서 교씨를 드리는 게 누구야? 샤씨야. 넘기지 마. 아직. 그 포인트 볼까? 가정 내 갈등 소재에서 가정수 한글수를 낳고 밑에 조선시대 가족제도 보면은 조선은 유교 사상이 중시되던 사회로 친족간이나 동성간의 혼인이 금지되었다. 이 동성동본 금지는 원래 한 20-30년 전에도 안 됐지? 그 응답하라 1988 보면 그래서 그 둘이 있잖아. 동성동본. 거기 음악이 나와 노래가. 그 노래가 그거 관련된 노래야. 동성동본 때문에 금지된 연인들을 위한 노래야. 그게. 그 배경으로 나온 게. 그 신해철이 부르는 노래야. 신해철. 근데 법이 바뀌었지. 있어 동성동본 된다고. 아마 지금 그것도 그래서 그건 옛날에 드라마에서 그거 문제 있었는데 그래서 겹사돈도 실제로 있긴 있잖아.
겹사도 뭔지 알지? 이쪽 형제, 이쪽 자매 둘이 이렇게 서로 결혼하는 거. 그게 근데 이게 돼? 이쪽 형제들, 이쪽 자매들 결혼.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애들 낳아. 애들 낳으면은 아 겁나 복잡한데? 그러지 마. 겹사도 하지 마. 야, 하지 마. 복잡하니까 하지 마. 복잡한 거 하지 마. 복잡한 거. 밑에 남존여비 동그라미 치고 남존여비. 왜 남존여비 얘기하는데 낯이 익지? 뭐 하면서 남존여비 또 얘기했는데? 그치? 그래서 내가 또 그때도 막 그런 얘기 했잖아. 남존여비 하면서. 여필 종부.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된다고. 부창부수. 마찬가지야. 아내는 남편을 따른다는 거고. 거기 삼종지도 있지, 삼종지도. 그치, 이거 다 얘기했었지. 뭐 하면서 얘기했지, 이거? 그, 남존여비 이거야, 이거. 이것도 얘기했는데? 뭐 하면서 했지? 거한재미. 아, 이건 그때구나. 기말고 중간고사 때구나. 거한재미. 눈썹을 맞추는 거, 밥상. 밥상 이렇게 맞추는 거. 다 남존여비 관련된 거. 가계는 원칙적으로 집안은 전체적으로 장자가 계승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차남이나 형제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리고 조선 중기에는 왕후나 귀족 일부 부유층에서 다처 또는 추첩의 습관이 성행하면서 일처 일첩이 조정으로부터 공인되고 있다. 이게 공식 인정. 일처 일첩. 심하지?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야. 처첩 갈등. 그래서 삼각관계를 집안에서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집안에 삼각관계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냐. 심각하지. 같이 안 살아도 심각할 텐데. 삼각관계. 자, 225페이지 보면은, 뭐, 사회상, 효 중시, 이건 너무 뻔하고. 밑에도 자녀를 낳아 가만히 있는 거 중시하고, 이것도 뻔하고. 대를 이렇게 처부지마자 분야제 덕해, 이것도 뻔하고. 처부에 들어온 관습을 뻔하고. 밑에 등장인물의 의견 대립 나오지? 사씨. 별 얘기 없네, 근데. 그지? 오케이, 이건 바로 넘어갈게. 뒤로 넘겨. 이거 빨간색 때문에 얘기해줘. 아까 얘기했나, 내 얘기를? 아, 그래. 유한님은, 이제 유한님 하잖아. 유한수 안 하잖아, 유한님. 사씨의 권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씨를 첩으로 자, 밑줄. 어쩔 수 없이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고. 유한님은 분명히 왜 이랬어? 어쩔 수 없었어? 과연 그랬을까? 교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장주를 낳는다. 장주 동nem치고. 이 스포였게? 다 끝났어, 보면? 장주 어떻게 돼? 죽지? 이 장주가 죽지? 왜 죽어? 교씨가 죽이잖아. 자기가 자기 자식 죽이잖아. 왜? 자기 아들을 왜 죽여? 자기가 자기 아들 죽인 거야. 왜? 얘는 쓰레기야, 교씨는. 교씨는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지위가 중요해. 인현왕후가, 아니, 사씨가, 문제는 뭐냐? 장주만 있으면 돼. 사씨가 나중에 아들을 낳아버려. 그러면 사실 교씨인 자신의 주인 어때? 필요 없는 존재지. 꼬다놓은 불이 자르고. 왜?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대를 이을 사람이 따로 나왔다는 거야. 그럼 내 아들 장주도 결국 뭐니? 무용지물이고 나란 존재도 어때? 언제든지 여기서 내쳐줘도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 그럼 내가 내 지위를 지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지위를 지켜야 돼요. 사씨를 쫓아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쫓아내지 못해요. 왜? 유한님이 너무 철저하게 믿으니까. 그걸 속이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해? 어떤 게 제일 좋아? 내 아들을 내가 죽이면 돼. 왜? 설마 자기 자식을 죽여서 모함했겠냐 이거지. 그래서 자기 자식 죽여서 누구한테 모함을 뒤집어 씌워? 사씨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그래서 결국 사씨가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씨는 뭐가 중요한 거야? 자기 지위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 교씨를 이해한다고 그래. 왜? 충분히 그 상황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하지? 뭐 한다고 하지? 전에 또 기억났는데 또.
어쨌든. 그날 저녁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으로 갔다. 하지만 술에 취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난간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다. 마침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 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하였다. 살짝 묘사는 있다. 가벼운 배경 묘사가 있긴 있다.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 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하였다 해서 배경 묘사라고 적긴 할게. 맞잖아. 두 줄이지만 묘사가 뭐야? 생김새 설명하는 거잖아. 지금 배경을 딱 깔아줬잖아. 우리 또 주도면밀한 교씨. 한림이 교씨에게 명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교씨는 감기가 들어 목이 아프다는 구실로 사용했다. 감기 들어 목이 아프다 밑에 거짓 말. 밑에 조그만 것으로 뭐라 되니? 한림의 관심을 끄는 교실의 교미한 언행으로 주도면밀 교활.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직접 얘 이랬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한님이 나한테 너 요즘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라는 말을 끄집어내기 위한 장치라고 지금. 너 왜 그래? 뭔 일이 있어? 안 좋은 일 있어? 라고는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냥 일단은 처음에 감기가 들어 목이 아프다는 구실로 사용. 한림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검은고로 대신 타게. 그럼 연주해. 노래 못 부르면 목 아프면. 그러니까 교씨는 그 명도 역시 따르려 하지 않았다. 한림이 재산 제초가했다. 그러자 교씨는 문득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 뒤에 또 나올 건데 미리 얘기할게. 교원영색이란 말이 있어. 뭐냐면은 교활한 말, 간사한 낯빛.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쓰는 말이 교원영색이야. 여기 있는 교씨가 여기서부터 이 뒤에 페이지까지 다 보니 교원영색을 보여. 그리고 또 하나. 속은 지금 차씨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지. 근데 겉으로는 어떤데 본인이 약한 척하고 있지. 그래서 뭐? 표리부동. 겉과 속이 어떻다고? 다르다고. 한림은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었네. 자, 밑줄 쳐.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었네. 이것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처음이란 거지. 이 상황이. 처음 벌어진 이야기야. 교씨는 이전에 뭐라고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었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 물어도 이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서로 하는가? 교씨가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 뭐 하는 건 지금 처음이다. 교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더 굿을 피울었다. 교묘해. 한림이 굳이 그 까닭을 물었다. 나한테 그랬으면 난 안 그러는데. 됐어, 그럼 말하지 마. 그랬는데. 마침내 교씨가 입을 열었다. 하문하시는데, 아랫사람한테 물으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곡에게 죄를 얻고, 야, 이거 봐.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인다. 내가 대답하면 부인하고 관련돼 있다. 미리 얘기하는 거지. 돌려서. 그래서 밑에 사식에 있으면 넌지시 드러낸다. 이유를.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을 하지 않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네를 꾸짖지는 않을 것이야. 숨기지 말고 어서 말씀하게. 교씨는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십니다. 계속 표리부동이고 계속 뭐야? 교원영색이야.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밑에 겸손한 태도. 일단 자기 깔고. 단지 명을 바꾸고 마지못하여 못난 재주를 드러냈던 것이 따름입니다. 했는데 사실은 교씨가 집안에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레슨 받으려고 여자 있지 여자를 불러들였어. 레슨 받으려고. 뭐 노래 레슨 있지. 그래서 남자를 유혹하는 노래. 그지? 그런 노래 레슨 받으려고 들여왔어. 그게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니까 외가 사람이 어때?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래 사씨가 본 거지. 그거 안 되지 않니? 그래서 사씨는 부드럽게 충고만 했어. 그런 거 좋지 않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얘가 그거를 뭐니 지금 부풀려갖고 심하게. 거기 보면은 왜곡이란 단어 써. 왜곡. 날개 문제 쪽에 위에 왜곡. 왜곡이란 말이지. 왜곡 거짓되기란 뜻이야. 왜곡. 그 위에 날개 문제 위에 있어. 왜곡. 그지? 찾아봐. 왜곡.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일부러 얘는 레슨까지 받으면서 뭐니? 이렇게 유혹하려고 얘를 썼던 거야.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 사씨 대신 더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나중에 뭐 무당도 드리고 막 그럴 거야.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짓도라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서르제 표현. 나는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이거 꼭 그런 거 같지. 송민곡에서. 그지? 다른 뜻이 전혀 없다고 막 그러면서. 송민곡에서.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꾸짖는 거 아닌데 그냥. 되게 좋게 얘기했는데. 그게 여기 없으니까 답답하네. 자, 작은 따옴표 됐지? 자, 사씨의 말이 인용한 것처럼 작은 따옴표 됐지?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에 따른 이었다. 대를 잇기 위한 것이다. 이거 밑에 쳐볼까? 집안의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되게 웃긴 말이지. 이 얘기는 뭐야? 집안의 미색이 부족하지 않았어. 아름다움이 부족하지 않았어.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잖아. 사씨가 정말 이런 말 했으면 좀 이상하긴 하지. 근데 이런 말 안 해. 집안의 아름다움이 부족한 거 아니야. 나로 충분해. 이건 아니야. 이거 지어낸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니. 자, 이건 미치실까?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품 무너뜨리고 있다 하구나. 요건 맞아. 요렇게 직설적이지 않고 좀 돌려서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한 건 맞아. 사실이라고 줘, 사실. 약간 과장된 사실? 이거 문제 삼았긴 했어. 고혹이 뭔지 나왔지? 고혹하게. 뭐 매력 같은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 유혹하는 거. 유혹. 고혹. 미혹. 미혹이란 말이 있어. 미혹.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두겠다. 내가 만일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이 거짓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하면 또 진짜 속지. 여태오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 이것도 고사 인용이야. 밑에 나오지. 한나라 여태오의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떴으니까 고사 인용. 그 다음에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다. 나 이거 갖고 있어. 뭐니? 너 까보면 죽어 이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왜곡이란 말 했어. 왜곡하여 전달. 거기 있지. 장부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사씨의 충고를 왜곡하여 전달하고 밑줄 칠경이야 위에. 날개 문제 맨 위에 거. 이런 얘기는 했어. 장부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사씨의 충고를 왜곡. 충고했어. 사씨를 질투가 많은 여인으로 보이는 의도. 사씨를 투기하는 여자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교씨가 묘사하는 사씨 어떤 인물인가. 그러니까 교씨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이거야. 일단 약자에게 권력이 되려는 무서운 사람. 그리고 작은 일로 첩을 책망하고 투기하는 사람. 그리고 위계를 중시하여 첩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네. 이대로 얘기하면 무섭지. 무서운 여자 맞지. 이게 진짜라면은. 자, 옆에 227페이지 보면은 사씨와 교씨가 나오잖아. 이거 여기서 우리가 뭘 보? 뭘 봐? 유춘여자가 공통점이 나왔네? 뭐니? 저거 뚜렷한 선악의 대립. 그잖아. 확실하게 뚜렷한 선악의 대립이 나오지. 그렇다는 것은 선악의 대립이 있다는 것은 결론이 이미 정해진 거지. 뭐 뒤에 나오겠지만 권선징후가 끝났거든 얘기거든. 그런 면에서 유춘여전하고 뭐 비슷한 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걔는 국가로 가고 얘는 과정으로 간 것뿐이지. 내가 막 드라마 옛날에 봤을 때 나도 뭐 드라마를 봤으니까 교씨가 막 인형 같은 거 그다 화살 쏘갖고 인형 나온 거 인형 화살 쏘갖고 저주하고 막 그런 거 국내 걸 내에서 온갖 생시로 다 부리잖아. 약 타고 막 그 사씨가 먹는 약이 약을 탄 거야. 사씨가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그제 낙태하게 하려고 뭐 그런 식으로 약들 하고 온갖 잔인한 짓 다 교씨 장희빈.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왼쪽 오른쪽 너무 뻔한 거. 그 전형적인 선인 전형적 악인 나왔지. 그래서 전에 얘기했지. 전형적 인물.
전형적의 반대말. 개성적이야. 개성적 인물은 얘 악, 선 이렇게 못 집어넣는 애들을 개성적 인물을 하는 거니까. 전형적인 선과 악이고 당연히 뭐야? 평면적 인물이지. 똑같은 얘기네. 평면적 인물. 시종일관 착해. 시종일관 악당이야. 그 다음에 한림. 참소란 단어 또 있죠. 참소. 여러 번 나온다. 참소. 참소 뭐야? 모함. 참소. 모함. 참소. 모함. 또 나오겠지만. 참소. 모함. 참소. 좀 참소. 그 다음. 관리소 어디 있어? 책, 이거? 보다시피 여기는 조금 통째로 좀 비어있는 편이지. 여기는. 이건 몰려있고. 왜 적어 보이지? 내가 한 70명 좀 안 되거든, 관리소 외 학생이. 왜 적어 보이지? 일단 이번 주 한번 돌려보고 혹시라도 몰리거나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돌려보고. 에이! 한림. 차분하고 신중하며 사시인품을 신뢰함. 교씨가 가진 재주를 아끼며 너그럽게 대함. 이게 나쁜 놈이야. 둘 다 똑같이 너그럽고 신뢰하면 이게 내가 진짜 바람둥이가 이런 애들이거든. 착한 애들이 바람둥이야. 나를 좋다면 다 받아들여. 나 좋아해? 오케이 콜. 나 좋아해? 오케이 콜. 그지? 다 좋대. 그럼 바람둥이야. 교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다만 한림에게 살해할 따름이었다. 살해는 뭐냐면 감사 인사하는 거야. 살해는 뭐라고? 감사 인사. 더 이상 마음을 풀지 않은 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교씨는 생각했지. 사씨는 유한님이 넘어오진 않겠구나. 속지 않겠구나. 자, 잘 봐. 인데 따옴표 없지? 따옴표 없지? 그래서 밑에 뭐라 돼 있어? 편집자 논평 돼 있지? 이번에 유충열전 얘 다 편집자 논평 있다. 춘향가는요? 걔는 원래 판소리잖아. 소설 아니야 춘향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예 그게 없는 거야 원래 판소리는. 호랑이를 그리는데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는데 마음을 알기 어렵다. 밑에 속담 나왔지? 10길 물소 하나도 한 길 사람서 모른다. 이걸 속담을 사용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혹시 모르니까 알아도 풍유법이라 하는데 풍유법. 속담을 인용한 것을 그만큼 사람 마음이 알기 어렵다는 거지. 10길 이만큼 높은 10길 물속 날씨에서도 요 정도 되는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다. 사람 마음을 알기 쉽지 않다는 거지.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였다. 교원 형색 계속. 따라서 사부인은 자 밑줄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다. 밑줄 그렇게 여겼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사실은 교씨를 좋아했어. 사랑했어. 봐봐 그랬어. 경계한 말씀은 그지 조언을 해. 조언을 했지. 조언.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그릇 땡겨 읽을까 염려한 것이다.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워도 조금도 시게 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하여 참소 정말 많이 나오지. 모함하여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부부와 처첩에서는 진짜 어려운 관계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서리법도 썼어요.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고3에도 수능 특강을 할 수도 그렇지만 정말 많이 봐. 그 편집자의 논평은 서리법이 참 많아. 그래서 만약에 편집자의 논평 찾아가면은 그 서리법을 잘 찾아봐. 그지? 종결함에 보면 알 수 있잖아. 의문형으로. 그러면 쉽게 잘 찾아. 잘 못 찾더라고 근데.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니? 바로 처첩 제도에 대한 어떤 비판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한림은 교씨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다. 바보. 교씨의 생각도 몰라. 게다가 사부인의 본의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씨는 다시 참수할 수 없었다. 방법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밑에 뒷부분 줄거려봐.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사씨가 아들 이나를 낳자. 이게 문제인 거지.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진 교씨. 자신의 지위가 불안 내모치고 이게 바로 교씨가 악행을 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자신의 지위가 불안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그때 얘기했지. 범죄자, 이 악한 범죄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방송하면 안 된다고. 그게 뭐냐. 서사를 주지 말라고, 서사. 거기다 스토리를 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왜 잘못하다가 이걸 듣다 보면 이해를 하게 돼버려. 아, 얘가 이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실제로 범죄자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가장 심한 누구냐, 근데? 가장 심한 애가 누굴까, 최근에? 어쨌든 엠번방 걔네도 그렇고, 조두순도 그렇고, 그런 애들. 서사를 주면 안 돼요. 스토리를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냥 걔는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근데 우린 여기서 서사를 줬네?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진 교씨. 문계동청같이, 이 문계동청은 한마디로 바람피는 남자야. 친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씨를 모함한다. 교씨의 흉계로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수월함에서 생활한다. 자, 그래서 사씨가 쫓겨나서 수월함에서 생활하지, 이게 사씨 남정기야. 사씨가 남쪽으로 쫓겨난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목이 그래서 붙은 거야. 한편 유아님은 동청의 모함으로 유배되고 교씨는 유아님까지 쳤어. 지금 동청은 유아님을 고발한 공으로 지방관이 된다.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유아님은 모든 것이 교씨의 흉계에 의한 것이 말고 교씨와 동청을 처벌한다. 밑에 나왔지. 사필기정 권선징악. 하나 더 인과 응보까지. 그리고 사씨를 만나 영화를 누린다. 이제 행복한 결말. 보충자료 쪽 편집자 논평.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특정 인물의 언행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자신의 주관적 느낌이나 견해를 직접 적용해서 편집표. 정의를 볼 필요는 없어. 그냥 실제로 따옴표 없는데 지 생각이나 느낌이 담긴 거. 난 밑에 교씨의 악행과 주제했는데 교씨는 자신의 흉기한 사실 한림에게 참수하고 후에 사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집에서 내쫓는다. 그리고 문계 동청과 정을 통하고 자신이 낳은 아들. 이거 뭐 줄거리 한 거지? 다 필요 없고 맨 끝에 다시 한번 인과응보 사필기죠.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옆에 229페이지 1번 문제 보면은 처첩 간의 갈등 밑치고 그래서 가정소설이야. 난 인현왕후 폐비 사건 빗댄 거 밑치게. 정확하게 인현왕후 폐비 사건이야. 왕비에서 물러나게 한 거, 쫓아낸 거, 그게 폐비 사건. 그 다음에 임금의 잘못을 드러내고 고치려는 의도 옆에 다시 한번 풍간을 적어주는 거지. 적으면서 다시 기억을 떠올려. 풍간.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 권선징악 됐고. 자, 정기적 X. 그러니까 이게 고전소설 2개 하고 있는데 사씨남정기는 전기성이 없고 유춘열전은 전기성이 있고 춘향가는 전기성이 없고. 그지? 전기성. 조심해. 작품이 있는 게 없고 없는 거 있는 거야. 오케이. 뭐 여기 됐고. 됐지? 다 3개 끝낼 수 있잖아. 잠깐만 줘볼래?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는데 뒷부분 시험 범위는 조신의 꿈, 사씨남정기, 난소공, 봉산탈춤, 불모지, 한중록까지는 무조건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지? 앞에는 뭐 본다는 얘기가 따로 있었어? 춘향가, 천지꽃과 백두산 개밥바르기 본대? 시험? 그거 본대? 아예 정보가 없는 거야? 유충여전 쪽은 남신의지 유동 박시봉방 했어? 오케이. 다음 주에 내가 해야겠네. 그 다음에 세안도. 오케이, 알겠어. 왜냐면 내가 다음 주 진도 나갈게. 남신의지 유동 박시봉방, 난소공. 하늘을 뭘 나갈지 확실하게 나갈까? 학교에서 시험 볼 거. 아, 이번쯤 하나 나오겠지. 어? 세안도? 오케이, 그럼 3개. 남신의주, 세안도, 난소공. 3개 해야겠다.